비트코인, 이더, 솔라나가 메인이 될 것이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비트코인이 9월 FOMC 금리 인하 기대감에 힘입어 또다시 역사적 신고점인 123K를 돌파 후에 현재는 약간의 리테스트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써 이번에도 저희 캐쳐 커뮤니티는 정확하게 이 눌림목 구간을 잘 공략했고, 많은 분들이 이 눌림이 나올 때 이제 중기 하락 나올 거다, 100K 깰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지만, 현재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너무나 좋은 박앤셀 구간이었습니다. 100K 때도 마찬가지고 이 114K도 아마 잘 매집하셨으면 지금 기분 좋게 계좌를 보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스코페센트는 9월 FOMC에서 50bp B컷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촉구하고, 이어서 어떤 발언을 해줬냐, 현재 기준금리에서 150에서 175bp 정도는 낮아져야 지금 정상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고용 데이터가 기존에 정확하게 발표됐었다면 연준이 더 일찍 금리 인하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금리 인하로 지금 연준을 압박하고 있는 베센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장 기대감에 따라서 9월 FOMC에서는 25bp 베이비컷 금리 인하는 95%로 압도적이고, 재미있는 게 생겼습니다. 50bp B컷 인하 확률이 새롭게 생겨났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50bp 인하 확률은 0%였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돼서 B컷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시장에 나오고 있는 상황. 그리고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가중시킨다, 이러한 말에 대해서는 스코페센트는 최근 공식 인터뷰에서 관세 부담은 소비자가 아닌 기업들이 떠안아왔다. 코로나 이후 기업 마진이 정상화됨에 따라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거다. 그러니까 관세로 인한 인플레 상승 없을 것이다 라고 지금 굉장히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연준의 간부들 같은 경우는 시장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지금 너무 성급하다라고 경고를 해주면서 대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굴스비 총재, 그리고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 또한 금리 인하 결정하기 전에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해야 된다 하면서, 굴스비는 특히 변동성이 큰 식품 및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가 상승하고 있다, 서비스 물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안 오르고 있다라는 것을 단정짓기는 이르다, 신중론을 지금 제기를 한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그리고 금리를 신중하게 일단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연준 내에서도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CPI가 발표가 됐고, 어떻게 보면 소비자 물가의 선행지표라고 볼 수 있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오늘 저녁에 발표가 됩니다. 만약에 생산자 물가까지도 물가가 관세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면 지금의 강세 랠리를 유지해 줄 수 있고, 만약에 생산자 물가가 예측치를 좀 상회하는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가 다시 재점화되면서 최근 상승분을 어느 정도 되돌려 줄 수 있는, 그리고 이어서는 고용시장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부분도 9시 반에 같이 발표가 됩니다. 오늘 저녁 매우 중요한 매크로 발표가 연달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잘 체크를 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월 중순 이후에 큰 방향성을 결정지을 것은 결국에 8월 21일에 있을 잭슨홀 심포지엄입니다. 여기서 이제 파월이 지금까지 나온 고용 데이터부터 CPI, PPI를 모두 보고 9월에 FOMC에서 어떤 식의 통화정책 방향성을 가져갈지 언급을 해줄 겁니다. 여기서 파월이 다시금 기존의 기조대로 나는 신중하게 판단하겠다, 관세로 인한 인플레 영향 지켜보겠다라고 찬물을 끼얹어 버린다면 변동성을 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8월 21일 이 잭슨홀이 제가 볼 때는 시장의 랠리를 더욱더 가속화시키느냐, 아니면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꺾어버리느냐,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강력한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라 가장 큰 비트코인 수요단인 현물 ETF로는 6일 연속으로 유입세가 이어지고 있고, 더욱더 재미난 사실은 비트코인에 비해서 이더리움 현물 ETF는 7억 달러라는 거즘 비트코인 유입량의 9배에 달하는 엄청난 유입이 이더리움으로 지속적인 기관 수요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하반기는 이더리움 공급 쇼크의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 그리고 비트코인도 역사적 신고점을 경신함에 따라 최근 구글을 추월하면서 전체 자산 시총 5위에 당당히 위치를 하고 있고, 또 재밌는 사실은 이더리움은 지금 넷플릭스와 마스터카드를 추월해서 22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전체 자산 시장에서 빠르게 지금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사실은 이더리움 현물 ETF의 누적 유입량의 이런 기울기를 보시면 전례 없는 속도로 아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만큼 전례 없는 속도로 기관들과 기업들이 이더리움을 조금이라도 싸게 매집
모집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역사적 신고점을 경신함에 따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평가 금액이 772억 달러로 역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차남이 설립한 채굴 기업인 아메리칸 비트코인도 이번에 비트코인 보유를 1700개나 늘리면서 이런 기관과 기업들의 지속적인 축적 움직임은 현재 진행 중이다. 그리고 과거와 지금 다른 모습이 뭡니까? 2024년부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고 나서 기관들의 수요와 공급을 체크해보면 2024년 이전으로는 기관 수요보다는 공급이 훨씬 더 압도적이었다. 근데 재밌는 것은 2024년부로 공급에 비해서 압도적인 수요를 보여주면서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이 우상향하고 있다. 그런데 또 재밌는 사실은 오히려 최근 2025년은 이러한 엄청난 비트코인 수요에도 불구하고 도미넌스가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 그만큼 지금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디지털 자산 시장으로도 많은 유동성이 들어오고 있고 디지털 자산에 대한 기관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는 대놓고 올해의 빅3 암호화폐 답안지를 공개를 해줬습니다. 캐시우드는 비트코인, 이더, 솔라나가 메인이 될 것이다.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빅3 암호화폐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준 만큼 저희 캐처 커뮤니티에서도 제가 강조드렸던 이 세 가지 메이저 코인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통 은행인 스탠다드 차타드 같은 경우도 이더리움의 2028년 목표가를 3배나 상향 조정하면서 25,0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지금 해봐야 이더리움 4,000달러 부근인데 2028년 3년 뒤에 6배가 넘는 상승을 할 거다. 그리고 올해 전망치 또한 4,000달러를 기준으로 잡았다가 7,5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매우 이더리움의 불리시한 관점을 얘기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소식, 최근에 솔라나 또한 지속적으로 언급드렸고 200달러를 돌파하면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솔라나의 펀더멘탈이라고 볼 수 있는 TVL이 3년 만에 차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솔라나 네트워크로도 어마어마한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솔라나도 이더리움과 함께 주목해서 보셔야 될 프로젝트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이 역사적 신고점을 경신함에 따라 전체 거래소의 시장가 매수 볼륨이 크게 들어오면서 어마어마한 매수세가 비트코인 시장으로 밀려 들어오고 있고 기관들의 대표적인 미국 기관 수요라고 볼 수 있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인덱스 또한 확실하게 양수권에 위치하면서 지속적으로 미국 기관들의 수요 또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차트 흐름도 체크를 해보자면 일단 역사적 신고점 경신 이후에 약간의 차익 매물들이 실현이 되면서 122K 후반부에서 123K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현재 이전 고점이었던 123K를 리테스트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만약에 추가적인 차익 매물이 나온다라고 해도 어제 들어왔던 어마어마한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의 몸통 부분 대략적으로 제가 보고 있는 구간은 120K 구간을 크게 하회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다시금 추가적인 랠리가 나올 수 있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비트코인은 신고점을 경신했지만 오히려 도미넌스는 하락하면서 어마어마한 수요가 지금 알트 시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실제 알트코인 시총 차트라고 볼 수 있는 토탈3 차트 같은 경우도 이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현재는 지금 리테스트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확실히 알트 시총 차트도 지금 추세가 반전됐고 이전 24년 고점 부근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알트 시장을 견인하는 것은 역시나 이더리움이고 이더리움의 지금 옵션 시장 미결제 약정이 계속해서 역사적 신고점을 경신하면서 어마어마한 기관들의 관심이 이더리움에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또 현재는 굉장히 재밌는 것은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지만 비트코인 대비 이더의 강세를 볼 수 있는 이더 도미는 5월달을 기점으로 반등을 하면서 확실히 지금은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솔라나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이더리움보다는 약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더 대비 솔라나 강세를 볼 수 있는 이더 차트가 지금 최근에 이런 식으로 변곡점을 만들어 주면서 솔라나 턴이 올 수도 있다라는 기술적인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는 만큼 이더와 솔라나 모두 굉장히 당분간은 중요하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역사적 신고점을 경신했고 시장 과열이 된 것은 맞다. 지금 이런 식으로 롱 물량이 너무나 많이 쌓여 있고 상대적으로 숏 물량은 매우 미비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 세력들 입장에서 대략적으로 125K 정도
정도까지 가격을 올려서 완전히 정리를 해버리고 125K에서 일시적인 조정을 주면서 이 롱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무빙도 저는 열어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그 근거에서는 파이어 차트 상에서 125K에 강력한 매도벽이 위치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량을 시도하려면 약간의 두드려주는 흐름이 나와줘야 되고, 이 구간까지 올려서 숏 물량을 정리한 후에 약간의 기술적인 조정이 나와주는, 그리고 또 기술적인 조정이 나와주면 120K 부근에서 우리가 또 기분 좋게 추가적으로 모아갈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들이 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어쨌든 갈색고래와 보라고래 모두 강력한 매수세에 동참을 하고 있고, 지켜만 보고 있었던 개인들까지 시장에 동참한 만큼 확실히 시장의 투심은 완전히 반전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적인 모멘텀 추이를 봤을 때도 레임 시프트 같은 경우도 아직도 우리는 이런 식으로 양수권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강세 모멘텀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펀더멘탈이라고 볼 수 있는 네트워크 성장과 유동성 흐름 또한 다시금 고개를 확실하게 들어주면서 유동성도 다시금 50포인트를 상회해줬고, 네트워크 성장은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한 분위기가 당분간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훨씬 더 거시적인 부분을 체크해보면 전 세계 글로벌 통화에서 비트코인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1.7%밖에 안 된다. 전체 글로벌 통화에서 비트코인은 해봐야 지금 뭐 역사적 신고점 경신한다, 2억 간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아직도 걸음마 자산이라는 거, 비트코인이 잡아야 될 궁극적인 목표 금보다도 지금 10분의 1 수준의 비트코인은 신생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갈 길은 멀다라는 것을 꼭 인지를 하시고, 특히 오늘 저녁에 있을 PPI와 실업수당 청구 건수 데이터를 잘 보시면서 단기 대응도 잘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크립토 시황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에서 시황도 잘 체킹하시고 성공적인 크립토 투자 계속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광복절 연휴가 시작되는데 연휴도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배 힘 딱 주고 정진해 나가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 감사합니다.